네, 드디어 순열입니다. 순열. 자, 1학년 때 순열은요. 1학년 때서 배우는 순열은 직순열만 배워요. 그러니까 직선 순열만 배웁니다. 순열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 순서가 있는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순열, 순서가 있는 배열인데 1학년 때는 직선 순열만 해요. 사실 이제 확률과 통계 과목을 곧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원순열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 탁자에 둘러앉는 뭐 다각순열도 하고요. 뭐 사각형 모양에 둘러앉는 다각순열도 하긴 해요. 근데 우리 1학년 때 하는 건 그냥 일렬로 세우는 거. 그래서 사실 좀 부담은 덜해요. 공부하는 양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순열은, 얘들아, 특별히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경우의 수 했을 때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줄게요. 1, 2, 3, 4, 5 카드가 있어요. 그거 중에 한 번만 써서, 어,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니네 구해봐 라고 제가 했을 때 사실 이게 여러분들 공식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하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세 자리 자연수니까 100의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총 5개니까 1, 2, 3, 4, 5 5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5개. 근데 한 번만 써야 돼. 그러니까 앞에 하나 썼으면 여기는 4개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4개. 근데 앞에 2개를 이미 썼으니까 여기 3개밖에 못 쓰잖아요. 3개.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해서 문제를 풀었던 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특별한 공식을 배우지 않아도 굉장히 수학적 직관을 써서 푼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뭔가 연달아서 곱하는 이런 식들을 내가 기호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순열이에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이렇게 연달아서 곱하는 거를 내가 계속 뭔가 이렇게 좀 우리 수학은 기호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써 나가는 게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 기호로 변형하자 한 게 순열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요. 서로 다른 n개에서요. r개를 택해서 그러니까 몇 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을 하는 것이 공식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상황은 뭐냐면 5개 중에서 몇 개를 택한 거예요? 3개를 택해서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개에서 3개를 택해서 3개를 일렬로 곱하는 거야. 3개를 일렬로 곱하는 거고 그 공식이 5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자.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내가 이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곱들을 내가 조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하냐면 n, p, r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읽을 때도 npr이라고 읽거나 아니면 이 p자가 permutation 퍼뮤테이션이라는 순열이라는 말 그대로 순열이라는 뜻의 영어예요. 네, 그래서 그 앞에 P자를 따서 여기다가 써줍니다. 그리고 이 N하고 R은 아래 첨자를 써서 작은 글씨로 써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기호로 순열은 NPR, 그래서 N permutation R이라고 읽기로 하고 쓰기로도 하고요. 이렇게 기호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NPR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NPR이라는 거는 n 곱하기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해야겠다. 이게 NPR은 n-1, n-2 곱하기 n-3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곱해야 되냐가 핵심인데요. 자, 질문 봐봐 얘들아. 총 r개가 되어야 돼요. r개. 그러니까 여기 다 합쳐서 r개가 되게끔 만들고 싶은 거야. 총 r개가.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얘들아 부호만 무시하면 여기가 1개, 2개, 3개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하나가 더 있어. 그럼 여기는 1개를 빼고 여기는 총 몇 개가 되면 돼요? 다시요. 전체가 r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자, 현타가 온 거 아니에요? 자, 알개입니다. 여기 전체 알개예요. 근데 앞에 이미 하나가 빠져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 그 하나 빠져야 되니까 여기는 R-1개여야 돼. 근데 내가 1부터 시작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긴 총 R-1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게 N 빼기 R-1이 들어가야 되겠다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여기 계산해보면 n-r 플러스 1이 돼요. 아, 여기가 n-r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와야 되겠구나를 이해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 지금 이거 왜 n-r 플러스 1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자, 선생님이 확률과 통계에서 늘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확률과 통계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식을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예시를 가지고 외우시고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예를 들면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요. 만약에 제가 6P4라고 하면 이 6P4는 뭐냐면 6부터 시작해서 4개를 곱하라는 뜻이거든요. 총 4개까지. 오케이? 5P3이라는 거는 5부터 시작해서 총 3개까지 곱하라는 거야. 이 3, 4의 숫자가 개수를 의미해요. 몇 개까지 곱해라. 자, 그런데 이 3이 맨 마지막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6에서 4를 빼고요. 여기 n-r을 빼고 거기다 1을 더한 숫자예요. 이 3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5에서 3을 빼고 1을 더한 숫자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고 1을 더한 숫자예요. 그래서 n-r을 빼고 1을 더한 숫자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NPR의 공식이 이렇게 되더라를 잊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공식이에요. NPR이 이렇게 나열이 된다를 이해하시고 잘 안 되면 이 조그마한 예시를 외우고 이쪽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으면 돼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오표 이거 조금 지우고요. 그냥 가볼게요. 지금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이 초록색 박스에 표시된 이 공식에서 R 대신에 N을 넣어볼게요. R 대신에 N을 넣어볼게요. R이 N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얘는 NPN이 되고요. 이 얘기는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여기가 총 N개가 되게끔 나열을 하라는 거야. 그럼 총 N이 되려면 얘들아 곱하기 어디까지 하면 N개가 되겠어? 1까지 곱하면 딱 1까지 곱하면 n이 되잖아요. 그래서 n부터 1까지 곱하기만 하면 npn이 되겠구나.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기호를 쓰기로 하냐면 n에다가 느낌표를 써주기로 해요. 그리고 읽을 때는 n 느낌표 이렇게 읽으시는 게 아니라 n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팩토리얼이요. 아니 국어도 아닌데 수학에서 갑자기 웬 느낌표랑 라고 하는데 받아들이셔야 돼. 그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은 읽을 때는 n 팩토리얼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글로 번역은 이거를 n의 계승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n의 계승이라는 말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때 계자가 여러분들 계단 오를 때 하는 그 계자 있죠. 그러니까 계단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층층층층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네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거든요. 순서대로 점점 내려가서 1까지 곱하는 거니까 그런 계자고, 승자는 왜 오를 승 있잖아요. 차례대로 승자, 오를 승, 탈승, 오르다, 타다 뭐 이런 뜻의 한자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계승이라는 뜻 자체가 차례대로 곱한다라는 느낌이야. 차례곱이에요. 차례곱. 그래서 그리고 승자도 그 왜 여러분들 그 승자 쓰잖아요. 그 약간 연식이 된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2의 이거 읽어보세요. 자, 2의 10제곱이라고 하는 친구 혹은 2의 10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좀 젊은 친구들이고요. 2의 10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연식이 된
된 선생님들이거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승자가 그 곱하는 개념의 승자를 많이 썼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쓰지 못하게 하는데 일본어, 그러니까 일본의 잔재들이라서 어쨌든 n 팩토리얼을 우리는 n의 계승이라고도 하니 이 단어도 일단은 알아두셔요. 근데 그냥 네, 원어로 n 팩토리얼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의미만 기억을 하세요. 아, 차례대로 곱하는 것이구나. 자, 그런 걸 팩토리얼이라고 한다예요. 자, 결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기호 배웠으니까 4에다가 느낌표가 붙으면 4 팩토리얼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아, 이 의미는 4에서 1이 될 때까지 곱하라는 뜻이구나. 3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라는 뜻이구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자, 이제 공식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이제 예를 하나, 선생님 항상 그 공식 하기 전에 예를 들 거거든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자, 예 들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5명을 일렬로 배치하려고 해요. 5명 일렬로 배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5명 일렬로 배치하는 거, OPO야. 5명에서 5명 배치하는 거.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단 3명 먼저 순열 세우고요. 여기서 3명 먼저 순열 세우고, 나머지 2명을 배치하려고 하거든요. 고배 법칙입니다. 다시요. 이 5명을 한꺼번에 세우지 않고 5명 중에 3명 순열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동시에 2명을 배치하는 작업을 하려고 해. 이걸 제가 쓰면 5명 중에 3명 먼저 배치한다는 건 5명 중에 3명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을 배치한다는 거는 걔네들의 배치, 이펙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일반화해 볼게요. 자, 5명을 n명으로 바꿔볼게요. npn이라는 거는 만약에 np, r명 먼저 배치를 했어.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애들이니까 나머지는 n-r명을 배치하는 거랑 같아요. 다시요. r명을 먼저 배치했으니까 그 나머지 친구들은 n-r명이 되는데 그 녀석의 배치니까 n-r 팩토리얼이 되더라. 엄청 중요한 공식입니다. 선생님 저 이거 안 외워줘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예시 줬잖아요. 예시 괜히 준 게 아니야. 이 초록색 예시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빨간색 공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계속 일반화하는 연습. 왜냐면 맨 땅에 이 빨간색 공식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죠? 외우면 제일 좋고요. 근데 외우기 어려우면 초록색을 이해하고 확장 연습. 그래서 결국 NPR 공식을 다른 방식으로도 쓸 수 있겠다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NPR이라는 것은 이 n-r팩을 양변으로 나눠줄게요. n-r팩하고 일치하고요. 그걸로 NPN으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NPN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n 팩토리얼이라고 정의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n-r 팩토리얼 분의 n팩이다 라는 공식이 나온다. 엄청 중요한 공식.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공식입니다. NPR은 n-r 팩분의 n팩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공식을 직접 사용한다기보다 나중에 증명 문제나 뭔가 박스에 넣는 문제들에 이런 팩토리얼 계산 문제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NPR이 이 공식이다. 이건 외우셔야 돼.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연장할게요. 이 파란색 공식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첫 번째, 그럼 R 자리에 혹시 0을 넣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R이 0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NP R 자리에 0 넣을 거니까 제로가 돼요. 그 다음 여기 R에다가 0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N팩분의 N팩.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가 똑같아. 1이야. 엄청 중요한 공식. NP0가 1이 된다라는 공식이야. 근데요, 잘 와닿지가 않아. 선생님, 근데 왜 빵명을 뽑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이거를 한 가지라고 얘기하나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약간 학생들이 MP0가 1이라는 게 별로 잘 와닿지가 않아. 왜 이거를 한 가지 경우로 택할까? 아무도 뽑지 않는 걸 왜 한 가지 경우로 택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내가 이게 실생활에서는 잘 와닿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수학은 이렇게 완전한 그 체계를 갖추려면
이거라고 정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 완벽한 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더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정의를 잘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식이니 조금 형식적이더라도 좀 받아들이셔야 돼. 그리고 잊지 않으셔야 되고 NP0가 1이라는 거. 자, 두 번째는 R이 N이면 어떨까? 양끝점이요. 그러면 R 자리에 N을 넣어볼게요. 그럼 NPN은 여기 R 자리에 여기에다 N 넣는 거야. 근데 N 빼기 N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0팩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N팩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까 NPN은 N팩이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좌우가 같으려면 여기가 N팩이고 연 0팩분의 N팩이니까 좌우가 같으려면 0팩이 뭐가 돼야 돼요? 1이라는 거가 나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도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해요. 선생님, 0팩은 0이지. 왜 1입니까? 전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0팩은 왠지 0을 곱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지금 배운 개념으로는. 근데 이게 갑자기 1이라 하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런 완벽한 체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얘가 1이라고 정의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막 수학은 꼭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정의해야지만 이 완벽한 체계를 갖출 수 있으니 억지로 정의하는 거. 굉장히 형식적으로 정의하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 되게 대표적인 거니까 0팩이 1이다. 이것도 받아들이셔야 돼. 0팩 0이다 이러면 이거 못 배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0팩은 1이다 라는 거 잊지 말고 두 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가지고 가셔야 돼. 지금 오늘 한 것 중에 이 세 가지 공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식이 잘 안 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요렇게 예시부터 하시고 천천히 내려오실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단계적으로요. 네, 일단 오늘은 정의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